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4월 23일 오전 8시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분들, 그 다음에 중도무당층 분들 모두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노부임님이 어제 안철수가 4강에 진입하니까 기뻐서 그런지 고고TV가 수고했다 그런지 떡값을 놓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의 4강까지는 고고TV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크게 후달린 게 없었어요. 고고TV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안철수 자체가 많이 후달렸어요. 근데 다행히 4강에 진입했죠. 판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얼치기 평론가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모두 다 나경원에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죠. 하다못해 민주당의 우상호까지 나경원에 올라간다고 했고, 또 탑티어라는 평론가들, 정세 분석가들도 다 나경원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걔네들은 근본을 지금 공학적으로 봐서 그래요. 공학적으로. 고고TV가 방송을 해드리는 것은 고고TV는 정치 공학을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지평에 봐요. 지평을. 근본적인 문제를 본다는 거죠. 그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국민의 민심들이 언론에서 쏟아내고 방송에서 쏟아내고 인터넷 찌라시에서 쏟아내고 유튜브에서 쏟아내는 거에 지금 미쳐가지고 그게 지금 세뇌가 당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99% 정도가 안철수가 탈락하고 나경원에 올라간다는 예상을 했었지만은 고고TV에는 안철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막판에는 불안하더라고. 이번엔 내가 틀리나? 이번엔 내가 안철수를 너무 강하게 지원하나? 근데 결국은 4강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조선일보가 타이틀을 뽑기를, 조선일보가 제일 당황했을 거예요. 조선중앙이. 조선일보가 타이틀을 뽑기를 안철수 4강 진입, 안철수가 매기가 되나? 매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판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4강 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누가 이 두 명의 결선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안철수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더 독하게 나가야 돼요. 더 선명해져야 돼요. 첫째, 안철수는 한동훈을 죽여야 돼요. 한동훈을 차별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세훈이가 대선 출마 포기한 표는 50% 이상이 안철수한테 올 것이다. 중도 무당층 표가 100%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로 올 것이다. 그게 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힘 당원청 그들이 안철수한테 일부는 왔다고 봐요. 아마 제 예상 홍준표가 1등 했을 것 같고 김문수가 2등 했을 것 같고 한동훈이가 3등하고 안철수는 간신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판이 바뀝니다. 안철수는 이제부터 돌풍의 중심에 섰어요. 모든 언론과 얼치기 평론가와 분석가들 아닙니다. 그것들. 모든 유튜버들이 나경원이 4강에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안철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걸 어떤 언론은 대이변, 충격 이러는데 안철수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지란 말이고 레디비란 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의 공작이고 여론의 공작이 어느 정도 좌파, 진보, 우파도 없고 보수도 없는 저 국힘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은 안철수가 올라가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한동훈이가 아닙니다. 한동훈이가 올라가면은 홍준표, 김문수보다 더 져요. 더 져. 그러니까 안철수를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이거는 반탄대 찬탄 구도가 아닙니다. 근데 언론들은 지금 타이틀을 뽑기를
찬탄 2명, 반탄 2명, 흥미진진하다. 이제 찬탄, 반탄의 대결이 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조기 대선 터지자마자 제가. 이거는 인물론이에요, 인물론. 누가 이재명한테 상대적으로 또는 초상대적으로 우월한가. 그런 주자를 국힘에서 내야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라는 거예요. 응? 안철수가 조기 대선 한 달 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래 비전은 우월하다 그러죠. 처음부터 갖고 나왔어야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각 캠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는 들어가 보지 않았죠. 그런데, 언론 지면, 유튜버 방송에 나오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도 쓸만한 놈이 없습니다. 홍준표, 김덕수, 우리 껍데기 이름 뭐죠? 동훈이 또 안철수 사진 보다 보니까 안철수는 안경 안 썼네? 나머지 세 놈은 안경 썼네? 한 놈은 가발을 썼네? 두 놈은 70대 이상이네? 자 봅시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찬탄 대 반탄 구도가 아니에요. 국민은 정해놨어요. 너희가 찬탄을 했던 반탄을 했던 계엄이 일어났지 않느냐. 동훈이 껍데기가 자기가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계엄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국힘자 떨거지 108번뇌들도. 그러면 계엄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너희가 윤석열한테 엮여가지고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던 애들 아니냐. 결국은 동훈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재명한테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재명 썰어버리게. 그게 안철수예요. 근데 안철수가 내가 진짜 힘든데 안철수 지원하면서 너무 정치 정무 감각이 없어요. 정치의 맥을 몰라요.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부터 안철수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조져야 돼요. 한동훈을 떨어뜨리고 결선에 올라가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홍준표 대 안철수 구도로 간다. 즉 이거는 확답을 못 드려요. 그런데 안철수가 하기 나름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한동훈이하고 안철수하고 지지가 좀 중첩이 돼요. 물론 동훈이 위도훈이 중매들이 너무 많이 날뛰고 있죠. 이슈 구호 갖다 바치고 댓글 작업하고 한동훈이 가는 데마다 말이야 오빠 나만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있죠. 근데 안철수는 그런 지지세가나 코어 세력이 없어요. 그죠? 동훈이 따라다니는 한 10만 명 돼요. 근데 한동훈 철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우월성으로 돌파해야 되고 더 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첩이 되죠. 동훈이 같은 경우가 그 탄핵 찬성 프레임, 계엄 반대 프레임으로 갖고 있죠. 그것뿐이 없어요, 얘는. 근데 안철수도 계엄 반대, 탄핵 찬성 프레임이 똑같죠. 오히려 안철수가 더 선명해요. 순해가지고 말이지 계엄 당일날 추경호 따라서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국회 의사당 담을 좀 늦게 넘어가지고 투표는 끝났죠. 그렇죠. 계엄해제 투표는. 그리고 두 번째 중첩되는 과정이 무당청 중도청, 쉽게 말해서 반 강성 반 꼴통 반 골수 국힘에 뭘 벗어난 무당 중도층이 있죠. 그게 50%. 그렇죠? 반영이 되죠. 2차 경선에서. 그건 안철수가 훨씬 강해요. 한동훈이보다. 근데 동훈이는 지가 계속 중도층 확장성이. 내 중도층 확장성 없습니다. 그러면은 겹치죠. 첫 번째는 탄핵 반대 프레임. 두 번째는 중도 무당층 지지세가 겹치죠. 그걸 안철수가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는 한동훈만 좁혀야 돼. 한동훈만. 한 놈만 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 놈 다, 준표하고 득수도 탄핵 반대했죠, 쟤네들은. 그것도 패는 거 좋은데, 집중적으로 한동훈을 패가지고 2차 경선에서 한동훈을 쓰러뜨리고 안철수가 올라가야지,
저쪽에 김문수 플러스 홍준표 하면 홍준표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홍준표 대 안철수 구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유 안철수가 이런 거를 잘 몰라. 아직까지도. 오늘 뭐 미디어 데이 한다 그러고 오늘이 4월 23일 뭐 1, 2분 한데 그 다음에 뭐 하러 하는지 몰라서 4월 24, 25일 날 1대1 토론 한다 그러죠. 지명 토론을. 그때 안철수는 한동훈을 지명해야 돼요. 그게 1대1 두 명씩 하루 할지 모르고 아니면 1대1 1대1 해가지고 하루 동안 두 팀이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럼 네 팀이 다 순번제로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동훈이를 제거해야 돼요. 동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가 개헌반대뿐이 없어. 그 외에는 없어요. 얘가 정책이나 정치적인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그냥 준매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오빠 동훈이 오빠 나만 바라봐 그것뿐이 없어요. 정책과 경험과 사회적인 인식은 안철수가 훨씬 우월해요. 동훈이보다. 그래서 동훈이 2기 검사정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프레임을 확 씌워버려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자, 지금 보면은 안철수의 역석, 나경원이가 덜미 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었어요. 나경원이가 마지막에 오바를 했죠. 야, 너 우리 당에 들어온 뻐꾸기야. 네 당 차려나가. 그게 결정적인 패배예요. 그게 없었으면은 안철수가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가요. 그냥 나경원 지 욕심으로 오바하자 해가지고 올라갔죠. 갈 것 같았죠. 그 말은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 순한 사람을 쥐박아 버리죠. 나 뻐꾸기라도 좋다. 제명이만 물리치고 나라만 살린다면 이 당에 남겠다. 그렇죠. 애초에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대중 인지성은 비슷하나 나경원 제가 미쳤어. 응? 안철수가 마지막에 자 봅시다. 안철수가 너무 느려요. 굼떠요.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수도 없이 언론에서 수도 없이 어느 누군가가 말을 해줘도 굼떡에 나와요. 대구 가서 일주일은 살아야 된다. 경선 들어가면 무조건 대구 가라. 한 2박 갔다 오더니 요번에 마지막에 거기 살아라. 토, 일, 월까지 살아라. 화요일까지 살아라. 근데 그래서 하루 있다가 부산 간다고 그러더라고. 가지 마라. 대구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막 나경원이 치고 들어오고 막 지지율이 막 빠지고 국힘 당원에서 무당청 국힘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안철수가 나경원한테 막 3% 4% 밀리니까 대구에서 월요일까지 살더라고. 그거 큰일 났어요. 자, 본론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대선 전부터 경선 1차 컷 전부터 2차 컷 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나경원이가 올라오면 한동훈이가 좋다. 다 그런 말을 했어요. 특히 친한계들은 나경원이가 올라와야지 좋다. 3대1로 붙자. 저 3명은 다 계몽령파요. 3명은 다 탄핵 반대파니까 동훈이만 개헌 반대, 탄핵 반대다. 선명하죠. 그 구도를 원했던 거예요. 동훈이 껍데기들이 동훈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훈이 껍데기들 찌꺼기들 한 10명 붙어 다니죠. 초선하고 조경태 그놈아 말이죠. 동훈이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 기회되면 말씀드리지만은 선거운동하는 방법이. 그런데 그런 얍삽한 놈들만 있어요. 전략 전술이 다 틀려요. 얘네가 지금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문수한테 5-6명의 홍준표한테 10명의 의원, 동훈이한테 10명의 의원, 나경원한테도 한 10명의 의원이 붙었다 그러죠. 걔네들이 나오는 전술이란 게 뭡니까? 캠프 가동을 보고 있으면은 매 대형 선거마다 제가 보고 있으면은
캠프가 잘못 움직이고 메시가 잘못 나오면 말이고 죽어요. 응? 본선은 좀 다르죠.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당협위원장을 모아서 표를 갖다가 살려 그러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 캠프에 전현직 의원들, 정치를 좀 아는 야인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응? 그러니 안철수가 떨어진다. 공학적으로 보니까 얼치기 평론가들, 지들도 뭐 여의도에서 의원들 캠프에서 다 듣고 방송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사람이 없더라.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메시지 관리 능력도 없더라. 응? 다른 데는 말이지 애들이 탁탁탁 뒷받침 주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게 없더라.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요번에는. 왜? 이재명이랑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재명을 전부 다 쥐들이 이길 수 있대. 전부 다 집니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아요. 이재명은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안철수가 이재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죠. 요번에 1차 경선, 2차 경선 4명 남는데 그게 작동이 됐어요. 그러는 걸 보고 이제 전략적 선택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무당층과 국힘 일부 합리적 보수가 안철수 선택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왜? 팬덤이 없잖아요. 코어 핵심 세력이 없잖아요. 당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순수한 당원들과 무당층들이 안철수를 4강으로 밀어 올렸다. 그러면은 이게 자 안철수가 올라갔으니 한도 그 동훈이적 껍데기 애들이 걔네들고 나와서 그 시사평론하고 진영 유프토도 한 10개를 갖다 동원해. 시사평론 나와서 걔네들이 한 10명이 움직여요. 동훈이가 임명한 대변인 무슨 위원장 무슨 신지호 이현종 그 박상수 이 정광재 엄청 많아요. 응? 걔네들은 전부 다 나경원이가 올라오길 원했어요. 나경원이 올라와야지 지들이 이긴다. 3대1 구도 한 명만 우리 선명한 우리 껍데기 한동훈이만 남는다 그러면서 밖에다가는 나경원보다 안철수가 올라와야지 유리하다. 왜? 찬탄 둘 반탄 둘 표가 갈리고 이제 진영 싸움이 되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안철수가 올라가면 동훈이가 제일 타격받는 거예요. 동훈이가 당황하셨어요? 지금 동훈이 쟤네들은 내가 보니까 신조 같은 애가 전략 전술가 아닙니다. 이현주 그게 뭐를 알아? 맨날 TV에 조선 채널 A 가서 이상한 놈 말만 하고 그거 TV 하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안철수가 올라오면은 다행이야. 한동훈하고 연합해가지고 찬탄 세력을 갖다가 대립구도를 하려.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철수가 올라갔을 때 동훈이가 이제 대타격을 받고 쫓기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매기도 아니고 이제부터 안철수 하겠다라면서 결선에 올라가면 무조건 안철수가 1등 됩니다. 결선에 2명 남는 결선에 29일날 올라가면 무조건 1등이 되는데 안철수가 하기 나름이에요. 동훈이 쪽을 보면은 제가 봐도 기가 차요.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나경원 올라오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박히다가는 안철수가 떨어지고 나경원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올라온다고 또 애들이 연막 전술을 폈죠. 안철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동훈이가 대타격을 받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수하고 춘표 싸우라 그러고 나도 그 관심도 없어. 강성 꼴통 수구당원들만 관심 있지. 그죠? 국민은 관심 없어요. 보지도 않아. 그런 거 생방송 해봐야. 그러면은 철수가 동훈이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쟤 둘이 찬탄파했다. 그래도 지들이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안철수하고 동훈이가 붙어가지고 하면은 그게 흥행이 되고 안철수의 돌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재밌을 거예요.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안철수가 동훈이를 지목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여기서 안철수가 동훈이 지목 안 하면은 허브브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